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5월 8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홈페이지를 신규 제작을 하고 있고요. 5월 중에 새 홈페이지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평택촌놈 전문가의 요금을 인하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자세한 내용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소멸합니다. 기존 홈페이지에 있었던 포인트가 소멸을 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가가지고 전문가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해요. 이것 역시 회사로 홈페이지에서 또 자세한 상황을 보시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 불안감 지속. 미중 무역 분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좀 타개해 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분쟁도 그 중에 하나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시켰던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또 한번 한바탕 또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독일 경제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요. 전 세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약업종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제약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약이 강하다는 건 역시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강하죠. 시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요 테마가 뭡니까? 바이오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코스닥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적으로 괜찮았었고요.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결국 어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같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역시 미국 시장이 가는 대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너무 과도해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은 역시 바이오가 강해서 나오는 원인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보다 과도한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 강세가 지속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고요.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둘 다 상승했죠. 코스닥은 오늘도 급등했어요. 전고점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고요. 코스닥이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계를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크게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부터죠. 1926, 4월 17일에 1926을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크게 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고점에서 그냥 혼조스 정도의 흐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좀 한계를 노출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를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미국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았었죠. 장중에 미국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결국 오늘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 시장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고요. 미국이 계속 간다고 하면 한국도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가격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간다기보다는 좀 꾸역꾸역 이렇게 천천히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엄청난 탄력을 보이면서 가기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그리고 매수를 했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도 뭐 큰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겁니다. 미국 선물이 오늘 급등하다 보니까
초반에 그냥 빵 띄워놓고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미국 선물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그게 포인트였는데 결국 이렇게 강하게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약이 굉장히 강해요. 제약 그리고 자 기타 서비스 업종 둘 다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이오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소극적으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괜찮았어요. 다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증시 또 코스피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수급이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 뭐 그렇게 많이 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과도한 상승이라는 거죠. 1956. 자, 넘어갔습니다. 직전에 1957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전 고점을 넘지는 못했는데 거의 뭐 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좀 낙폭이 크긴 해요. 장중 고점에 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죠. 사실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이게 수치가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부터 50포인트 이렇게 하락했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지만은 최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떤 수급이나 뭐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보다는 역시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해외 증시가 움직이면은 충분히 뭐 낙폭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흐름은 좋지 않다. 왜냐? 좀 윗꼬리가 달렸지 않습니까?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차트상의 모양은 아니지만은 현재 시장 자체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NC소프트와 메디톡스입니다. NC소프트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 미보이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 메디톡스는 역시 보이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이자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접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에 대해서 탈모 치료 효과를 실험을 하겠다, 임상 실험을 승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NC소프트 보시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죠. 역사상 최고가 또 근처에 왔어요. 엄청난 초장기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야 좀 더 가지면 좋고요.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흐름. 여기에서 적당히 정리하는 게 맞고요. 없는 분들은 좀 조정 받았을 때 한번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조정받으면 지수가 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더 밀렸을 때 아래에서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나오네, 그런 순간에 이건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탄력 자체가 좋으니까, 장기 흐름이 좋으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고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때 그때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인시소프트는 그게 포인트고요. 자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이 좋죠. 너무 빠졌어요. 8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악재를 딛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악재는 다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근데 악재가 이게 보통 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이 크다 보니까 단기 반등폭도 좀 큰 흐름.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저점 기록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기로 짧게 접근해 보시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 개별주 매매를 지속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종가로 가면서 탄력이 붙으면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종목을 정리를 하고 또 신규 종목을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하루였었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것, 그게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 현재까지는 예상했던 흐름이다. 자 지난주에 그리고 월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점 원조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기서 그냥 빠지기보다는 역시 반등 시도, 그러면서 고점에서 역시 움직일 것이다. 고점 돌파하는 좀 어렵지 않나 했는데 고점 거의 돌파하는 흐름까지 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강했지만 역시 고점 원조세의 흐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등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역시 혼조세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고요. 엄청나게 간다거나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다고 보고 있는데요. 꾸역꾸역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버티다 보면은 결국은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지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에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그런 흐름은 좀 어렵지 않나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 반복하시고요. 뭐 비중은 적당히 하세요. 50% 이상 하지 마시고 50% 이하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단타와 하방 공략입니다.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지수가 고점에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방 공략 해볼 만해요. 근데 계속 간다, 지수가 고점을 뚫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심해야죠. 오늘 같은 날 하방 공략 했어야죠. 예, 그리고 밀리면 좀 끌고 가는 것 가능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지수로 봤을 때는 하방을 공략하는 게 맞고요. 장중에는 단타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래 위 어느 쪽이든지 좀 과도하게 밀리거나 과도하게 갔을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장중 단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정도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5월 8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